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크로밋 엠브레인의 마케팅 리서치 쪽 연구 부서에 일을 하고 있는 최승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반갑고요. 참고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제품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 리서치 회사에서 13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융합을 잘 했던 저의 케이스인 것 같은데,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마케터들과 같이 이런 현재 시장과 어떤 시장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또 상당히 여러분들의 디자인 개발과 그다음에 어떤 그 디자인의 어떤 새로운 컨셉을 발굴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저희 마크로밋 엠브레인에서 2012년 한 해 동안 준비한 소비자 조사 결과를 통한 향후 그 시장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결과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보셨던 거와 좀 다르게 상당히 좀 객관적인 지표로 좀 활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약간 좀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좀 주관적인 저희의 어떤 견해나 해석보다는 객관성을 최대한 기반으로 해서 트렌드에 대한 예측과 소개를 드린다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6개 분야별로 핫 이슈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별로 조사 결과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의식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 불황 시대라고 하죠. 이 불황 시대에 따라서 사실은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예측은 점점 저희 같은 리서치 회사도 어려워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보여드리는 객관적인 소비자 조사 지표를 통해서 좀 더 시장의 변화를 읽는데 좀 더 도움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 6가지 IT 모바일에서부터 패션, 뷰티, 헬스 6가지 이슈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T 모바일, 부제는 PC와 스마트폰의 공존의 길 찾기라고 정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PC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기능이 어떤 것인지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로 이메일 확인 및 송수신, 두 번째로 쇼핑, 세 번째로 정보 뉴스 검색, 블로그 카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음악 듣기, 메신저, 카톡 같은 것들, 그다음에 정보 검색, SNS. 지금 모든 결과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PC는 비교적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나 비교적 안정적인 작업에 주로 활용하는 반면에 스마트폰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과 이동성, 엔터테인먼트에 최대한 활용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같은 어떤 SNS라도 PC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통적인 커뮤니티, 카페나 뭐 이런 부분이겠죠. 좀 더 자주 가고 시간이 들거나 꼼꼼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업로드 시키거나 블로깅 할 때, 이에 비해서 스마트폰은 의사소통의 빈도가 작고 작성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면서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PC와 스마트폰의 상당 부분은 중첩되고 있긴 하지만 사용 상황, TPO라고 하죠. Time, Place, Occasion. 사용 상황에 따라서는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두 가지의 디바이스의 차이는 뭘까요? 가장 제가 크게 본 거는 물리적인 크기입니다. 랩탑이 노트 PC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주머니 놓고 다닐 수는 없죠. 어떤 이 디바이스의 물리적인 크기가 분명한 어떤 상황과 용도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사이에 끼어 있는 태블릿 PC는 과연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태블릿 PC의 어떤 최초의 사용 목적은 학습용, 업무용이라고 대답하신 분이 52%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태블릿 PC를 이용하는 경우는
여가나 취미 활동이 53%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어요. 제가 딱 그런 예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패드 처음 나왔을 때 바로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패드를 해외 출장 가서 구입한 이유는 저희 그 아기가 이제 그 책을 많이 보게 하고 싶어서 좀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좀 볼 수 있는 용도로 우리 아이의 선물로 샀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희 와이프가 눈 나빠진다. 네. 와이프의 반대와 저희 아기가 집에서도 볼 책이 산더미 같은데 태블릿으로도 봐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를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있냐면 맛집 검색하는데 지금 연말에 모임이 많죠. 제가 주로 주간을 많이 하는데 강남역에 맛있는데 뭐 있나 주로 맛집 검색 용도로 활용하게 되고 있어요. 여가나 취미 활동.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봤을 때 여기 부연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하고 나서 소비자들이 내가 일상에서 감소한 활동이 뭐고 스마트폰 사용 이후 증가한 게 뭐냐 했을 때 감소한 게 책 보기, 신문 보기,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 요거 중요하죠. 네. 지상파 TV 보기 이런 것들. 증가한 활동은 영화 보기, 가까운 사람들의 대화. 이거는 또 나름대로 스마트폰 카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었던 거고요. 이 두 가지의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상파 TV 보기, 신문 보기. 자, 결국은 스마트폰으로 해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이 안에서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로 쓰일 수 있을까? 실제로 조사가 태블릿 PC에 대한 조사를 많이 했는데요, 올해. 일단은 그 결과로 여기는 안 나왔지만 결과로서는 SNS를 포함한 신문이나 뉴스를 보는 미디어 채널 용도로 많이들 활용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매거진, 이뉴스페이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미디어 채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태블릿 PC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스마트폰 보유자들 대상을 물어봤는데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은 태블릿 PC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49.1%. 실제로 필요하다는 응답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지 태블릿 PC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근데 실제로 태블릿 PC를 갖고 계신 분들은 동영상이나 미디어 채널로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태블릿 PC는 어딘가 용도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근데 쓰고 있는 사람들은 동영상이나 미디어 채널을 쓰고 있다. 결국은 태블릿 PC의 수요 증가 여부는 이들 태블릿 PC에 최적화된 동영상과 그다음에 각 책 같은 그런 각종 문화 콘텐츠가 얼마나 태블릿 PC에 최적화된 디지털 형태로 가공돼서 확산되느냐가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디어 채널 용도로 특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럼 전망입니다. 2013년 어떻게 전망할까? 스마트폰 서비스의 이용 증가 예상으로 봤을 때는 메신저, 카톡 같은 것들, 그다음에 SNS, 정보 뉴스 검색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SNS 중에서는 어떤 거? 당연히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 우리나라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료에 의하면은 인터넷 중독률이 7.7%인데 스마트폰 중독률이 8.4% 이미 앞섰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 특히 10대들 많이 앞서 있고 중독자들로부터 이용 시간을 물어봤더니 하루에 8.2시간, 결국은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하루로 봤을 때 거의 절반은 스마트폰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명확한 건 내 몸에 항상 붙어 있을 수 있다는, 화장실 가서도 쓰고 이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용 용도를 봤을 때 주로 메신저, SNS,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누군가 나의 지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랬을 때 스마트폰에서 사실은 소비자들이 좀 더 원하는 부분은 스마트폰 그 자체를 가지고 내가 갖고 놀고 이런 것보다는 SNS상에서 맺게 되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어려운 얘기 제가 적어놨는데 MIT의 사회심리학자 셰리 터클이라는 분이 최근에 외로워지는 사람들이라는 저서에서 인용해봤습니다.
효율성을 이유로 혹은 피하고 싶은 상대와 하지 않으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어떤 전화 또는 문자, 이메일, 특히 문자와 이메일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에서 서로의 감정을 축약시켜 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처리해야 될 물건으로 여기게 만든다. 사람을 기계처럼 취급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좀 극단적이죠. 그렇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의 액정 화면을 만지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진짜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조사 결과를 보면은 스마트폰은 진짜 사람과 많이 혼돈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스마트폰하고의 관계에 어떤 성찰이 없는 한 앞으로 스마트폰의 질주는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요. 뭐 이런 그 사람을 기계처럼 취급한다라고 했을 때 저도 좀 많이 공감했던 게 제가 미국 출장을 가서 가정 방문 조사를 했었는데 그 자녀가 있는 집 한 4살, 5살짜리 집에 있는 가정에 가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때 엄마한테 지금 이 순간 엄마 그 무슨 주부님께서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여쭤봤더니 한마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Turn off my kid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애기 좀 끄고 싶다. 네, 못 살겠다 이거죠. 결국은 그런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의 사물화시키는 그런 트렌드를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또 스마트폰이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유통 쇼핑입니다. 소비자의 선의는 초저가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 이 대형 할인마트에 대한 이슈 계속 나오죠. 최근에 또 뭐 대기업 또 소상공인들 죽이기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듯이 대형 할인마트에 대한 인식은 과소비를 유발한다, 영세상인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형 할인마트의 초저가 제품 구입 경험이 작년에 48.3%였는데 올해 67.6%로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대형 할인마트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실제로 대형 할인마트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이유는 소비자들 현재 상황이 여유가 없습니다. 조사 결과 이 최근에 그 소비자들이 현재 소득 수준이 현재 수준이거나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는 내가 소득이 그대로 가거나 줄어들 것이 응답한 분들이 80%예요. 예. 그다음에 38.5%는 소비자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대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한 뭐 3분의 1인가요? 대출하고 살고 있대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마른 수건 짜기, 소득은 줄어들고 그 안에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초저가 할인마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사회적 소비죠. 공정무역 이런 부분들. 그거에 대한 인식은 소비 생활은 사회적 의미보다 자신의 필요범을 따지면 된다가 66.5%입니다. 결국은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팍팍한데 뭐 공정무역, 뭐 사회적인 소비 이런 거 신경 쓸 겨를 없다라는 결과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어떤 양면성을 탓하기보다도 소비자 현재의 심리적인 여력이 없다라는 그런 걸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런 결과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죠. 죄송합니다. 네. 또 다른 예로서 2013년 지출 증가 예상 항목이 재밌는 부분이 자녀 교육, 식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행이고요. 이게 탑 5가 나왔는데 또 지출 감소 예상 항목은 또 여행이 두 번째로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지출 증가 예상 항목으로는 자녀 교육하고 여행은 어떻게 보면 꼭 소비해야 되는 비용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식품, 대출이자, 세금, 공과금은 내가 의사랑 상관없이 꼭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죠. 결국은 2013년도는 비용은 늘어나지만 이런 자녀 교육이나 여행의 비중은 예전에 비해서는 순수 소비성 지출은 좀 줄어들고 있고 비록
그 여행 같은 경우 외식 여행 부분은 지출 증가가 예상하지만 또 감소된다.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희망 사항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또 좀 구체적으로 여행에 대한 부분은 좀 그 왜 이렇게 나는지는 소개를 좀 드릴게요. 자, 재래시장 과거 대비 방문 확실하게 감소했고 그 다음에 증가는 대형 할인마트 있습니다. 여기 인식은 뭐 대형 기업 욕해도 실제로 행동은 대형마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소비, 공정무역에 관련된 뭐 제품 구매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없고 대안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매스컴에서는 떠들죠. 소상공인을 살린다, 뭐 그 후진국에 있는 난민들 뭐 이런 부분을 도와준다 하지만 그런 어떤 강요, 사회적 선의에 대한 강요는 소비자들한테 또 다른 심리적인 스트레스만을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가 외식 미디어입니다. TV와 함께하는 저녁 있는 삶이면 충분한 이유. 자, 요의 내용은 여행이죠. 저희가 가장 여가와 어울리는 활동 첫 번째로 여행을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여유가 생기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항목도 여행이 나왔어요. 근데 결국은 거꾸로 보면은 시간과 돈이 없으면 여행은 즐거운 상상에 그칠 것이다. 예,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행은 시간과 돈의 제약을 받지만 소비자들은 계속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 매우 정서적인 경험을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 막연하게라도 정서적인 체험을 원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재 정서적인 어떤 그런 안정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얘가 작년에 가장 내 상황이 어떠냐 피곤하다 답답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좀 더 2012년 답답하다라는 결과가 높게 나왔어요. 그만큼 미래도 잘 예측할 수 없고 내가 더 잘 살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이고 근심 걱정 심란하죠. 이런 상황에서 여행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 회포 한번 풀자 이렇게 그런 이유로 많이 또 여행을 원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워낙 뭐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특히 근로자들 이런 분들 퇴근 늦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여행을 통해서 사실은 가족에 대한 어떤 보상 맨날 늦고 주말에도 일하고 이러니까 가족들한테 미안하죠. 우리 같이 여행 가서 좀 더 그동안 내가 잘 못한 거 여행을 통해서 내가 좀 풀어줄게 이렇게 또 하는 심리도 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가족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하나 삼았습니다. 근데 거의 못 가는 상황이 됐다가 운 좋게도 가까운 일본에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출장 기회를 좀 살리자 그래가지고 회사에다 양해를 구해서 출장에다가 뭐 제가 쌓아놓은 마일리지 합쳐가지고 겨우 가족이랑 여행 한번 갔습니다. 최초로. 예, 한 1박 2일 갔는데 그나마 그거라도 내가 가족한테 조금 아빠 노릇했다라고 좀 위안을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여가.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여가 시간의 유형을 봤는데 현재 너한테 여유가 있다면 뭐 하고 싶니? 라는 걸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게 휴일 근무 없는 주 5일 근무의 보장 43.5%, 평일날 칼퇴근 24.4%, 나머지 뭐 유급휴가, 장기 유급휴가 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가장 쉬고 싶을 그러니까 쉴 수 있을 때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제대로 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여쭤봤는데 그러면 휴식을 하고 싶으면 누구랑 하고 싶니? 혼자. 네, 혼자 하고 싶다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났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해석해 봤을 때 사람들이 가장 지금 현재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또 쉬었을 때 어떤 거를 즐기고 싶냐 할 때 TV 시청으로 나왔어요. 지금 이 순간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소비자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집에 혼자 있으면서 리모컨을 딱 한 손에 들고 가장 편한 자세로 TV 보기 이거를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지극히 평범한 어떤 휴식인데 가장 갈구하고 있는 휴식의 모습인 거죠. 조금 약간 이 결과를 보고 약간 서글펐어요.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휴식도 제대로 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무슨 여행이라든지 장기적인 휴가는 꿈도 못 꾸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러면 2014년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증가 예상 여가 활동 여행으로 역시 나왔고요. 감소할 것 같다는 PC 게임, TV 시청, 놀이동산 방문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감소할 것 같다. 근데 참 저희가 이 결과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2012년 실제로 내가 경험한 여가가 뭐냐 했을 때 1위가 TV 시청이에요. 2위가 여행, 3위가 휴식, 운동, 영화관, 인터넷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경험한 여가 활동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감소 예상이랑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결국은 이 두 가지 결과는 소비자들의 사실 희망사항이지 않겠느냐. 시간과 돈의 여유가 없고 회사에서 날 계속 일시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유 시간과 돈의 어떤 경계 안에서 내가 여행을 하고 싶지만 나중에 2013년 내년 말에 조사하면은 또 가장 많이 하는 게 TV 그냥 휴식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것이 좀 예상이 되고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그 본인 사람들의 욕구가 여행이나 운동 이런 부분의 욕구가 단순한 희망사항으로만 끝나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 씁쓸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사회문화, 사회적 불안에 대한 대처, 나를 단련하기, 남들과 연대하기. 자, 사회가 많이 좀 불안하죠. 집단적인 불안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묻지마 살인,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랬을 때 집단적인 불안감은 어떤 시대적인 불확실성이 더 커질 때 증폭이 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지 중진국의 나라에서 헤어나지 못할지. 특히 범죄에 대한 우려도 같은 경우는 나보다는 내 가족에 대한 우려가 80%더 높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나는 좀 통제할 수 있다. 또는 다시 말하면 나는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나 자신과 달리 가족들은 불안하죠.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학교가 있는데 집에 있는 와이프 혼자 있는데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치안 서비스는 어떠냐? 거의 치안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의 신뢰를 안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를 경찰의 탓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도 재밌는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찰을 욕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법 집행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적인 부분 법 집행과 정부의 공무의 수행에 대한 어떤 큰 그 형태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약간 좀 상당히 냉소적이고요.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불확실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과거죠. 내가 과거에 편안하고 즐거웠고 뭔가 약간 안락했던 그런 과거의 경험을 해상하는 것. 그래서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 대한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과거에서 찾는 부분으로 해서 복고의 트렌드가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응답하라 1997 많은 세대들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90년대생들도 공감하더라 해서 제가 약간 놀랐습니다. 왜 그러지? 모를 텐데. 그래가지고 절반에 되는 소비자들이 복고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고 장기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복고 문화라는 것은 현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인 어떤 위안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옛 대중문화의 재경을 통해서 정서적인 위로를 찾는 소비자들의 행렬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그다음에 사회적 불안감에 대한 대처로서 나를 단련하는 부분이 있고 공동체 의식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동체 의식 강화하고 싶죠. 근데 세대 차이, 우리나라가 이제는 지역 차이가 세대 갈등이 엄청 심해지죠. 그다음에 또 이 계층의 차이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공동체 의식 위해서 기대하기 좀 힘듭니다. 결국은 나밖에 없어요. 나를 단련해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 조사 결과 했을 때 앞으로 소비자 응답에 80% 넘는 사람들이 평생 교육을 받는 사람이 늘어날 거 생각하고 나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어학에서 꼭 다녀와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76.2%입니다. 70% 이상이 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개발 열풍이 고스란히 자녀의 사교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녀 사교육에 대한 관심도 78.5%입니다. 결국은 자녀 사교육이 왜 안 줄어드느냐? 나를 개발하고 나를 제대로 단련시키거나 나의 상품성을 높이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 열풍을 줄여드는 거 사실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이런 범죄에 대한 불확실성, 아까 묻지마, 뭐 살인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잘못 안 해도 당할 수 있죠. 그렇지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자신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믿음을 상당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나를 보는 평판 관리, 자기의 브랜드화 이런 것들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경쟁력을 있는 상품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기회 얼마 안 남았죠. 대선.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 불안감 이런 것들은 기대를 세대 갈등이나 공동체 의식이 변화될 거라는 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달렸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의 희생보다는 지도자의 희생을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 국가가 발전되기 위해서 뭐 복지는 많이 받고 싶지만 세금 내기 싫다. 이율 배반적인 행동이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불안감에 대한 관성으로 통해서 소비자들의 의식이 생성된 거고 이렇기 때문에 희생의 대상을 대통령으로 보고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서 어떤 이런 좀 더 긍정적인 밝은 미래를 좀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금융부동산 쪽이죠.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향후 1년 이내 내 집 마련 계획 17.3%. 별로 이제는 내 집 마련하고 싶지 않아요. 부동산 가격 예상 떨어질 거다. 43.1%니까. 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 대한 기대 수준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미래의 투자 가치가 있는 게 아파트예요, 여전히. 가장 살고 싶은 건 단독주택인데. 이게 무슨 얘기지? 미래의 투자 가치가 있는 게 왜 아파트지? 자, 이 이유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아파트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희망사항인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럼 아파트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식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현재 구매한 그 구매 가격 대비 20% 오르면 무조건 팔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하우스 푸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80%에 해당하는 사람들 20% 정도만 상승하면 바로 팔겠다 의견 보입니다. 그럼 근데 문제는 누가 사나요? 20%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항상 평행선에서 계속 그 불안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이랬을 때 저희가 외국 사례를 봤습니다. 일본 22.6%. 이 똑같은 조사를 일본의 저희 리서치 회사한테 물어봤더니 일본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부동산에 관련 소비 조사를 왜 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되게 의아한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도 이렇게 가는 건가?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투자 가치 여전히 좀 달라졌어요. 가장 투자 가치가 있는 게 펀드. 근데 비등비등하게 아파트, 주택, 부동산도 투자 가치가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과거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투자 가치 상품으로. 3등이 자기개발인데 자기개발 부분은 과거 대비 상당히 지금 급격하게 투자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펀드 아파트 다 불확실하죠. 이에 비해서 가장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의 능력을 개발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통해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것이 장기적인 고수익의 투자처로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또 하나의 또 약간 또 안타깝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온통 개인이 좀 짊어져야 되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 열심히 사교육도 시키고 자기도 밤낮 가리지 않고 학원 다니고 영어 공부하고. 자, 마지막으로 패션, 뷰티, 헬스 쪽입니다. 자, 90년도 중반에 미국 북미 쪽 조사 결과 했을 때 소비자들의 인식이 나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 한마디로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연봉이 12에서 14% 정도, 이건 소비자 조사 결과가 아니고 실제 팩트네요. 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13% 정도 월급을 더 받는데요. 그 다음에 또 신체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2배가 높았답니다.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말이 실제로 팩트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모 지상주의 심하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외모는 취업에 영향을 미친 요소다. 외모 관리를 잘하는 사람 호감이 간다. 자기 투자 생각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은 외모에 대한 경쟁력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몸, 한마디로 건강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낀 소비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 나는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37%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한마디로 43% 정도는 내가 건강한지 모르겠다 또는 나는 건강이 안 좋아 20%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건강을 해롭게 하는 요인이 뭐냐? 운동 부족, 직장 스트레스, 사회적 불안감 스트레스, 경제적 문제. 운동이 사실은 직접적인 결과겠지만 나머지 또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거의 50% 이상, 60% 가깝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가장 건강을 안 좋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또 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스트레스 이런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고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운동이에요. 운동이 57.3%로 나왔습니다. 근데 운동은 이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부분은 단편적인 역할밖에 못하겠죠. 일시적인 해소는 된다는 거죠. 그죠? 근본적인 해소. 결국은 근본적인 해소는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직장의 스트레스, 사회적 불안감에 대한 스트레스인데 소비자들이 조사했을 때 여전히 내년에도 나의 행동이 늘어날 게 뭐냐면 1위가 업무, 2위가 잠이 줄어들 것 같다. 세 번째 휴식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실제로 수면과 휴식 같은 이런 부분의 시간은 줄어들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결국은 운동만 열심히 하는 운동 가지고 어떻게든 모든 거를 해결해 봐야지. 왜냐하면 운동이라도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막막하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외모나 건강관리 중에서 사람들이 어떤 쪽에 더 관심을 가질까? 외모일까 건강일까? 외모가 좀 더 높게 나왔어요. 왜냐? 일단은 드러날 수 있거든요. 바로 건강에 비해서는 외모가 더 드러나고 또 외모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경쟁력이니까 월급도 더 받을 수도 있고 조금 잘못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외모이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게 그럼 외모 중에서 어떤 그러니까 어떤 외모 관리를 가장 많이 원할까요? 피부가 있고 몸매가 있고 다이어트가 있고 옷 패션 같은 거 구매하는 건데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외모 관리 중에 첫 번째 나왔을까요? 첫 번째는 피부입니다. 저 좀 놀랐어요. 왜 피부지? 피부가 42%, 그 다음에 몸매 관리, 다이어트, 패션 구매 이런 부분이고 건강 관리는 운동과 체중 조절입니다. 결국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외모에 상당히 집착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외모 관리나 또 마찬가지로 아까 운동과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상당히 강한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스트레스를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떤 6가지 핫 이슈에 대해서 트렌드를 봤는데 약간 조금 전반적으로 좀 우울하죠. 예. 그렇지만 뭐 불황 시대에 그만큼 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했을 때 이거를 좀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가 디자인, 어떤 새로운 제품 이런 거 서비스 만들 때 위안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위안을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솔루션이나 제품들. 두 번째로 자기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 자기의 외모나 자기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스마트폰과 PC와의 관계를 봤을 때 제품 디자인적인 걸 봤을 때 제품의 물리적인 어떤 특성에 기반해서 소비자들의 경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 컨셉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스마트폰은 가볍고 내용이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용하는 어떤 서비스나 컨텐츠와 PC하고도 다르죠. 이런 물리적인 어떤 제품의 속성과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경험 가치를 어떤 제품의 디자인과 서비스나 컨텐츠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또 재밌는 방향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 결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캐치업이라 책을 나와서 좀 많이 들고 왔었으면 좋겠는데 동이 나가지고 그래서 서점에 가시면 좀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고요.
앞장에 트렌드 모니터 결과입니다. 그래서 트렌드 모니터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무료로 많은 자료 보실 수 있거든요. 다운도 받으실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트렌드 모니터 네이버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